자, 97페이지는 다른 아주 중요한 단원이 출발된다 예고했습니다. 97페이지 상단 제목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라는 단원입니다.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 단원을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좀 전에 했던 수업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겁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그랬죠? 등록을 해야,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등록을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 이렇게 통지를 해주는데,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서면 통지하라 그랬습니다. 통지가 되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리고 사무소에 게시를 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수업이 진행되었죠. 그때 통지를 받고 등록증 교부 전에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보정 설정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부르고 이제 중개업을 하는 절차였죠. 그때 확인하는 절차는 뭐였습니까? 하니까 첫째,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 두 번째는요, 사무소를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아니어야만 이제 등록을 해주겠죠. 그래서 지금 결격 사유가 뭐냐라는 단원에 접어들었는데, 이 결격 사유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결격 사유가 지금 97페이지 이제 제10조로서 준비되어 있는데, 자, 일단 결격 사유의 감각을 좀 살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격 사유가 무슨 뜻입니까? 1. 무슨 뜻일까요? 지금 배운 솜씨대로 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뭐를 해주지 않는다? 등록을 해주지 않는 사유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죠? 자, 등록을 해주지 않는 사유다. 이 말은 등록이 안 되면 중개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 그죠? 세 번째 또 상식적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확인할 때는 결격 사유가 아니었어요. 등록을 해줬는데 중개 업무를 하다가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결격 사유는 등록이 안 되는 사유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여기에 해당되더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 등록을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는 사유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그죠? 지금 이게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다른 말 아니죠? 결격 사유는 뭐라고요? 등록을 못하는 사유. 등록을 못하면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해당되면 받았던 등록은 어떻게 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는 사유. 이런 저절로 정도의 감각은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꾸준히 공부하셨지만 결격 사유자라도 시험 칠 수는 있다 없다. 시험 응시는 가능하다. 지난주에 계속 했던 내용이잖아. 그죠? 검지산자도 되고 오바마도 되고 5살짜리 어린애도 시험 응시할 수 있다. 계속 공부해왔잖아. 그죠? 이 네 가지 말이 저절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격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등록이 안 되는 사유. 등록이 안 되면 뭐를 할 수 없다?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해당되면 어떻게 된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키는 사유.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격 사유자도 시험 응시할 수는 있다. 스토리가 그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결격 사유인데 시험에 빠진 적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험을 다 분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분석을 한가면 초급 수준은 결격 사유 제목을 아십니까? 이게 초급 수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결격 사유를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중급 수준. 고급은 결격 사유가 중개사법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고급스럽게 나오는데, 자, 초급, 중급, 고급 수준이 있는데 시험에는 어느 형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초급 수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목. 이번 25회 시험에도 제목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결격 사유에 임하시면서 나 제목하고 벗어나는 법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97페이지 지금 말로 설명했던 것을 법 조문으로 봅니다. 97페이지 제일 상단 법 제10조 결격 사유 1.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을 결격 사유를 한다니까요.
여기 1번부터 모두 몇 개 있다? 12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지금 1번부터 11번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는 뭐도 될 수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도 없다. 그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으니까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잖아 지금. 그죠? 다 말로 했던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3번. 등록 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사 중개보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줄 것입니다.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도 있다까지를 체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말로 설명했던 것을 법조문으로 보셨고 한 장 넘기시면 드디어 결격사유 제목이 나타납니다. 제목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98페이지 첫 번째 결격사유자 누구? 미성년자.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첫째 누구다?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로 한다. 자, 그러면 이 미성년자는 뭐를 할 수 없다고요?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이다. 그게 결격사유잖아요. 그 말은 곧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다. 등록을 해주지도 않지만 미성년자는 나중에 해당되면 어떻게 된다? 등록은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는 사유이다. 그렇지만 미성년자도 시험 칠 수는 있다. 지금 똑같은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목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미성년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성년의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년의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년의제라는 말은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봐주는데 중개사법에서는 혼인했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그 성년의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미성년자가 결격사유다라는 제목은 잡으셨죠? 그럼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자, 예를 들면 혼인하면 벗어난다. 이래 들어오면 무조건 X.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벗어난다. X입니다. 뭐 해야 된다? 19세가 넘어야 한다. 이거밖에 없죠? 벗어나는 까지 정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결격사유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정치산자 또는 검치산자입니다. 제목 기억합니까? 자, 한정치산자 또는 검치산자는 결격사유인데 지금 민법은 그죠? 한정치산자라는 말을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를 피한정후견인, 그 다음에 검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이라고 민법에서 크게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법이 바뀌면 각 개별법이 다 따라가면서 고쳐줘야 되는데 중개사법 같은 데는 아직도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번거롭더라도 두 개의 용어를 같이 알아야 돼. 원래는 한정치산자라는 말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근데 중개사법에는 그대로 올라오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최근 3년 동안 그럼 본고사는 어떻게 내느냐 하고 유심히 쳐다보니까 본고사는 한정치산자, 검치산자로 내요. 중개사법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서 손해볼 일은 없지만 현재 민법은 크게 개정됐다라는 뜻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한정치산자, 검치산자는 결격사유인데 한정치산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심신이 박약한 자입니다. 그 다음 검치산자는 심신이 상실한 자를 말합니다. 자, 심신박약, 상실 아주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심신이 박약하다라는 말은 지극히 약한 자다. 그죠? 몸과 마음이 지극히 약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이쪽으로 가자 하면 몸도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심신박약은 마음은 이쪽으로 가는데 몸은 어디로 간다? 저쪽으로 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한정치산자. 그 다음 검치산자는 심신이 상실해버렸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영 가서 안 옵니다. 어디까지 갔는지 상실했습니다. 몸은 저쪽에 있는데 마음은 저쪽에 갔는지 오래됐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한정치산자. 영 갖는 자를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영 갖는 자를 검치산자 그래 부릅니다. 특징은 검치산자는 비 오는 날 입 벌리고 하늘 쳐다보면서 막 웃습니다. 하루 종일 웃습니다. 자세는 펑퍼짐하게 앉아가지고. 한정치산자는 한자가 들어갔으니까 1시간씩 웃었다가 닫았다가 합니다. 우리말은 왔다가 갔다가 한다 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정치산자나 검치산자가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다 라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까? 그럼 당연히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다. 그죠? 만약 이 사람이 결격사유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가 여기 해당되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는 사유이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시험 응시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벗어나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벗어나는 사유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자니까 반드시 취소 선고 받아야 한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한정치산자, 검치산자는 결격사유입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취소 선고 받아야 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를 시험에서 얼마나 자주 냈는가 하면 정신과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면 벗어날 수도 있다. 이런 문제 걸려들면 안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취소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약간 맛이 같다고 해서 이거를 한정치산자 만들까 검치산자 만들까 안 된다고요. 이 사람들은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자니까 본인이나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약간 맛이 같다고 한정치산자 선고해 주세요.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4가지 조건 안에 들어가야 돼요.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검사가 청구를 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자예요. 왜 이런 선고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재산을 아무에게나 막 팔고 이러면 탕진할 우려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혼자서 법률행위를 못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년에 한정치산자, 검치산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쯤 만들어질까요? 거의 3, 40명도 안 돼요. 1년에 4,500만 국민 중에. 그죠? 그러니까 거의 다 이게 이론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민법이 대폭 수정해서 뭘로 바꿨다? 피한정, 피성년 이렇게 후견인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따라오셔야 돼요. 한정치산자, 검치산자는 뭐? 결격 사유다. 벗어나는 방법은 취소 선고 받아야 한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세 번째 결격 사유 제목 기억해야 되죠. 하단 올라갑니다. 99페이지 상단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입니다.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한마디로 파산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파산자는 결격 사유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는데 파산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국가로부터 파산 선고받은 자입니다. 자, 이렇게 파산자가 결격 사유입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용불량자인데 해당됩니까?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요. 저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가 뭔지도 모르겠고. 자, 파산자가 결격 사유라 그랬지 신용불량자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잖아. 없는 거 가지고 자꾸 따라가면서 질문하지 말라니까 지금 그죠? 행령 이 자리에 계시더라도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중개업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누가 결격 사유다? 파산자가 결격 사유라 그랬지 신용불량자 이런 말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도 왜 따라오면서 질문하는 건 몰라 하여튼. 그죠? 파산자 결격 사유입니다. 제목 딱 잡고 그러면 파산자가 뭡니까? 그런 거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파산자가 뭔지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죠? 교재는 다 설명해 놨지만 자, 파산자는 결격 사유인데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제목을 딱 보니까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랬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파산자는 복권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복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로또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죠? 근데 우리 파산법에 가보니까 복권이 되거나 10년이 경과되면 복권된 것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을 2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자, 됐습니까? 파산자 결격 사유입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복권이 되거나 10년이 경과되면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한 달쯤 있다가 파산자 어떻게 벗어나죠? 이렇게 탁 물으면 그죠? 복권되고 10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복권되고 10년이 아니고 복권이 되거나 10년이 경과되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인데 지금 여기 있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검치산자, 파산자는 한마디로 뭐라 부르는가 하면 행위무능력자다 그래요. 무슨 행위를 못할까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못해요. 그 법률 행위라는 말은 계약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에 관련되는 결격 사유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의 결격 사유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검치산자, 파산자는 선생님도 될 수 없고 학생은 못 되겠지만 선생님도 될 수 없고 공무원도 될 수 없고 경찰관, 소방관, 군인도 될 수 없는 모든 사유의 결격 사유예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행위 무능력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가슴에 손 얹어놓고 나도 저기 하나 해당되나 이렇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없어요. 법원으로부터 선고받고 파산한 자가 없지 지금. 그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중개사 시험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시험 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벗어날 때까지는 등록을 못합니다.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결격사유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결격사유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4번입니다. 요거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99페이지 여러분 번호로는 3번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금고의 동그라미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의 동그라미 줄 바꿔서 면제된 날로부터 면제 동그라미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3년의 동그라미.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얼마? 3년이 안 되면 결격사유다.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많은 내용의 내용을 잘 몰랐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되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일단은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이 말은 알아들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금3이는 결격사유다. 이렇게 일단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리고는 번역해 봅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이랬으니까 금고 이상이라 하면 금고 이상 했으니까 징역 그리고 사형을 금고 이상의 형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이 있다라는 말은 금고 미만의 형도 있겠죠. 근데 금고 미만은 절대로 알 필요 없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교재에는 그 9가지 다 적어놨어요. 참고로 보시되. 우리는 뭐만 기억한다? 금고 이상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금고 이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금고나 징역형이나 또 뭐 사형을 선고받고 이 뜻이에요. 번역을 하니까. 자, 그런데 이 사형을 딱 대입하면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죽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죽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웃기는 말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아,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사형은 적용할 여지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금고 이상은 뭐를 이야기한다? 금고나 징역형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이니까 금고를 포함하잖아요. 자, 그러면 금고 이상은 금고나 징역형을 말하는데 시험 지문에서 그죠? 징역 3년을 받은 자는 몇 년이 지나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탁 올리면 천천히 계산해요, 학생들이. 그런데 징역은 워낙 기회 많이 익었으니까 이게 무난하게 들리는데 금고 3년을 받은 자는 하면 벌써 가슴이 울렁울렁 걷는다고. 이게 금고가 뭐길래 이게 몇 년이 지나야 하는 거 막 정신 없어지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금고나 징역은 같다. 딱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울렁거릴 필요 없다. 그럼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하면 금고는 고자가 들어갔잖아. 그죠? 그럼 고정한다 이 뜻이에요. 교도소 들어가서 사는 거는 똑같은데 금고형은 사람이 마을 금고통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고통 안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금고. 그 다음에 징역이라는 말은 역은 사역한다, 노역한다 할 때 일할 자, 역자예요. 징역을 받으면 교도소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는 건 똑같으니까 일하나 안 하나 이런 건 따질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누구는 징역형입니까 하면 일반 범죄는 전부 징역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징역이라는 말이 귀에 익어가 있다고. 아까도 들으셨잖아.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징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봐요. 일반 범죄잖아 그게. 그런데 금고형은 정치범, 사상범, 과실범은 금고형에 처해요. 그럼 이중등록, 이중소속이 정치범 아니잖아 이게. 과실범, 사상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금고와 징역은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거 구분할 필요 있다 없다? 구분할 이익이 없다고. 금고 3년이거나 징역 3년은 같은 말이에요. 교도소 사는 고정돼 있고 일하고 그 차이예요. 참고로 여러분은 누가 그죠? 혹시나 금고 받을래, 징역 받을래 이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되겠어요? 지금 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 검찰한테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뭐든 거 받을래 이렇게 물으면 둘 다 싫사옵니다. 이래야 되지. 둘 다 싫사옵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 둘 다 싫은데 그래도 하나 하라 하면 뭐가 좋을까요? 저는 그래도 금고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징역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말금고통 안에 딱 들어가 봐요. 사람 다 삭습니다 완전히. 근데 징역을 받으면 일도 하고 오죠. 밥맛도 좋아지고. 그리고 하루 일하는데 860원인가 쳐줘요. 얼마요? 860원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살다 나오면 12만 6천 원. 정착금 받아서 나와요. 집에 가는 차비도 받아 놓는다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징역을 추천해요. 가서 밥만 먹고 있으면 삭는다니까 완전히. 그죠? 그래서 우리 형벌에서는
금고를 받은 자가 나 밥맛이 너무 없으니까 징역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이거 바꿔줘요. 근데 징역을 받은 자가 나 밥맛 너무 좋으니까 금고해주세요 하면 이거는 안 돼요. 형벌에 그래 적어놨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 금고보다 징역이 조금 더 센 벌이겠구나라는 느낌은 오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거 구분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고 몇 년을 받고 하는 시험에 나오더라도 가슴 울렁거리지 마세요. 지금 그 말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금고 이상이라는 말은 금고나 징역형을 받고 이 말이에요. 번역하기를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 종료가 뭔데? 이렇게 물으면 만기 출소일을 종료라고 불러요.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굉장히 편하죠. 자, 여러분 그림은 거짓말 한번 보십시오. 징역은 많이 들었으니까 금고로 합시다. 누가 금고 3년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얼마 동안 결격 사유냐?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그림으로 딱 보니까 1년, 2년 살아야 되겠죠. 3년 받았다 그랬으니까 종료된 날로부터 여기가 종료잖아요. 얼마가 지나야 된다고요? 3년이 지나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 종료된 날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만기 출소일로부터 3년. 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알아듣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고 3년을 받은 날로부터는 얼마가 지나야 됩니까? 그리고 6년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받은 날로부터는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6년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느낌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자, 하나 더. 금고 이상의 형을,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첫째,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종료가 뭐다? 만기 출소한 날이다. 하나 더 있습니다. 가석방 완성일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된다. 이 가석방 완성일, 가석방이라는 것은 가짜 석방 그런 뜻이에요. 종료되는 경우가 뭐 만기 출소일을 종료라 불러요. 두 번째, 가석방이 완성되는 것도 종료예요. 자, 가석방은 가짜로 석방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자, 누가 금고 3년을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한 2년쯤 살았는데 아주 모범수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판단하기는 밖에 내놔도 사고 안 치겠다. 그럼 모범수를 대상으로 뭐를 한다?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다니까요. 그럼 가석방은 가짜로 석방됐으니까 나머지는 어디서 살아라? 집에서 살아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살던 데서 사는 게 좋을까요? 집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한번 살아봐야 절실하게 느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석방이 완성이 됐다. 이 말은 집에서라도 다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완성이 된 날로부터 얼마? 3년이 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석방 완성된 날이 종료된 날이 맞잖아. 그죠? 그래서 이 날짜가 똑같이 들어간다고요. 응용학습. 지금 금고 3년을 받은 자가 2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이 되었다. 가석방 된 날로부터는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답은 4년 이렇게 대답해야 돼. 가석방은 집에서 살아도 1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죠? 가석방 받은 날로부터는 1, 3이니까 4년이 지나야 벗어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종료되는 시점이 두 가지입니다. 자, 다시 금고 이상, 금고나 징역을 받은 자가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랍니다. 자, 그러면 금고나 징역을 받은 자가 어떻게 면제가 됩니까? 그게 교재 한 장 넘기시면 1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1. 법률의 변경 밑줄 껐습니다. 2. 시효 완성. 3. 특별 사면 줄 딱딱딱 긋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면제한 날이다. 자, 다시 면제한 날이 뭐라고요? 1. 법률이 변경된 날. 2번 시효가 완성된 날. 세 번째가 뭐다? 특별 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 자, 그러면 면제의 변경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러면 한번 보세요. 변경이 무슨 뜻이죠? 변경이란 말이 뭔가 바뀌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바뀌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해하면. 자, 누가 징역 2년 받았다 칩시다. 이번에는 징역으로 합니다. 징역 2년 받았다라는 말은 1년 살고 2년 살아야 되죠. 지금 배운 솜씨대로 하면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자, 징역 2년을 받은 자가 1년을 살다 보니까 그 법률이 변경이 되었다. 변경이라는 말은 바뀌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법은 사람이 만드니까 그죠? 변경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분양권을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다고. 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분양권을 거래하다가 징역 2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1년쯤 살다가 그 법이 이제는 분양권을 거래해도 된다 이렇게 바뀌면 그 사람을 석방해줘야 된다. 계속 살려야 된다. 석방해줘야 되죠. 내가 위반한 죄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법률이 변경된 날이 무슨 날이다? 면제된 날이라고.
그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변경이 면제라면 시효가 완성된 날도 면제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효의 완성 이런 말 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형법 시간도 아니고 시효의 완성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시효의 완성은 무슨 된 날이다? 면제된 날이다. 고래 기억하면 된다고. 그래서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 자, 그럼 또 시효의 완성도 굳이 또 설명해 준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누가 징역 1년을 받았답니다. 근데 이 사람 나이는 85세, 중환자다고 칩시다. 자, 스토리 딱 들어보니까 가슴 답답하지 않습니까? 징역 1년을 받았는데 나이는 얼마? 85세. 거기다가 중환자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징역 1년을 받았으니까 교도소 보내면 거의 죽을 확률이 높죠. 여러분, 교도소는 범법자들을 보호하는 기관이지 사람을 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사망사고 일어나면 나라가 덜썩겁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징역 1년 보내면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디로 간다? 병원으로 가겠죠.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나이는 얼마 됐죠? 90이 다 됐는데 나설 가능성은 별로도 없고 이런 사람을 국가가 빨리 나서야 교도소 넓긴데 이래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이 정도 되면 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런다고요. 시효가 완성됐단 말이 뭐라고요? 면제했다고. 면제하면 그날로부터 몇 년 동안 결격 사유다? 3년 동안은 결격 사유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설명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자, 다시 시효의 완성이 무슨 뜻이라고요? 면제된 날이다. 그죠?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세 번째 면제가 특별사면. 이거는 굉장히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죠. 광복절 특사 이런 말 들어봤나요? 초파일 특사, 크리스마스 특사. 그죠? 그래서 특별사면 받은 날이 면제된 날이에요. 그래서 누가 징역 2년을 살다가 보니까 1년은 살았어요. 그런데 특별사면 받았다네. 그럼 특별사면이 뭐다? 면제된 날이다. 그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격 사유 중에서는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제일 양이 많은 게 이거예요. 요것만 잘 잡으시면 다른 건 다 끝났는 거예요, 지금.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뭐라 그랬죠? 금고나 징역형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요. 종료가 무슨 뜻인데? 1. 만기 출소한 날. 2번 가석방 완성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런데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가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돼요. 면제의 첫 번째가 뭐? 변경된 날. 두 번째, 시효가 완성된 날. 세 번째, 특별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라. 됐죠? 아주 가벼운 관용입니다. 이제 빠르갑니다. 다섯 번째 결격 사유. 여러분들 교재로는 100페이지 하단 4번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금고의 동그라미 집행유예를 받고 줄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이다. 자, 다시 다섯 번째 결격 사유가 뭐라고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 중이면 결격 사유이다. 그랬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금고 이상이 뭘까요? 배웠잖아, 금방.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집행유예 중이면 결격 사유니까 벗어나는 방법은 뭐다? 집행유예만 지나면 벗어나고. 이 글자 그대로 벗어나기까지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벗어난다. 그럼 또 집행유예가 뭐길래 이렇습니까? 라고 굳이 묻는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3년 받았답니다. 시험 지문에서 이 사람은 얼마 동안 결격 사유일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된다. 그래서니까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3년 동안 결격 사유인 거라, 그죠? 이 집행유예가 왜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막 굳이 예를 든다면 애기 엄마가, 그죠? 애기를 키우는데 애기가 분유가 떨어졌어. 분유가 떨어지고 애기가 굶어 죽게 됐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슈퍼에 가서 분유를 한 통 훔치다가 적발됐어요. 그러면 분유를 한 통 훔치다가 적발되면 판사가 말하기를 죄는 밉지만 만약에 이 사람을 징역 1년에 보내버리면 애기는 누가 키우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징역 1년에 처하되 집행유예 3년을 내린다 이런다고요. 그럼 집행유예 3년이면 3년 동안은 교도소 안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3년이 조용히 지나가 버리면 징역 1년은 넘는 걸로 해줘요. 그걸 뭐라 부른다? 집행유예라 부른다고. 좋은 제도다라는 느낌이 오죠. 뭐 이런 제도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조신조신하게 살아야 돼. 3년 동안은 조용히 살면 이제 내가 쥐었던 징역 1년은 없어지는데 만약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죄에 연루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폭행죄 이런 데 연루돼 가지고 징역 1년을 받으면 아까 밀어놨던 거 1년까지 해서 2년 살아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런다? 집행유예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집행유예 받은 자는 조신조신 살아야 된다. 까불까불 살아야 된다. 조신하게 살아야 돼. 조신하게. 앞에 싸움하면 구경 가야 된다. 삥 돌아가야 된다. 삥 돌아가야 돼. 구경도 하고 있으면 안 돼. 괜히 잘못 그걸 걸려들어가고 그 걸려들으면 앞에 미란한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집행유예라 부르니까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된다. 이거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참 그 수험생들 다양합니다. 집행유예 3년을 받으면 답은 몇 년? 3년인데도 불구하고 4년을 탁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왜? 혼자서 더 해요 이거를 또 징역유예는. 4년을 찍는 사람이 없나? 2년도 찍어요. 혼자서 엿두고 빼고 막 하는 거예요. 또 6년 지나야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6년이면 가니까 어디서 3년을 또 들어가지고 거기다 3년을 또 갖다 붙여요. 자, 다시 다 정리하기를 누가 징역 1999년 받았다고 칩시다. 이럴 일은 없겠지만 집행유예를 예를 들어서 2개월 받았다면 얼마 동안 등록할 수 없을까요? 2개월. 그래 2개월만 지나면 되지.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랬다 그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야 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누가 징역 1개월 받았습니다. 징역은 한 달부터 내릴 수 있으니까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를 2015년 받았다. 이 사람 몇 년 동안 중개업을 못할까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야 된다. 그러잖아.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됐죠? 집행유예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해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는 사람은 집에 공부 못하는 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여튼 악담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놓습니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뭐가 지나야 된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야 벗어날 수 있고 101페이지 갑니다. 다섯 번째 35조 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자 자격이 취소 줄 긋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에 동그라미 합니다. 6번 36조 1항의 규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 자격 정지당이 줄 긋고 7번 내려옵니다. 38조 제1항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 동조 제2항 2호 내지 제10호 아이고 말도 많다 그죠? 이 말들이 한마디로 뭐다? 둘째 줄에 보면 등록이 취소됐다 그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조문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등록이 취소된 줄 닦아놓고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니까 3년의 동그라미. 넘어가서 8번 39조 규정에 의한 업무 정지를 받고 업무 정지의 밑줄을 닦았습니다. 폐업기간 한 자로서 업무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사유입니다. 업무 정지 줄 꺼놓고 내려가면 9번 39조 규정에 의한 업무 정지를 받은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까지 줄 꺼놓고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입니다. 지금 그죠? 5가지는 여러분들 빠르게 읽었습니다. 6번, 7번, 8번, 9번, 10번 5가지는 한마디로 이거죠. 자격이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3년간 결격 사유다. 자격이 취소 안 되고 자격이 정지 중인 자는 정지 중의 결격 사유다. 등록이 취소된 자는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다. 근데 등록 취소가 안 되고 업무 정지 받은 자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결격 사유다. 법인도 업무 정지 중이면 결격 사유이다. 자, 지금 이 5가지를 빠르게 읽고 지금 다시 적었지만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지만 취소된 자는 무조건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지나야 된다.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지나야 된다. 정지받은 자는 정지 기간 동안의 결격 사유다. 이거예요. 그리고 5가지를 적었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이 내용은. 그죠? 취소된 자 몇 년? 3년이 지나야 되고 정지받은 자는 정지 기간이 지나야 돼요. 자, 다시 당신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격 정지요. 이렇게 자격 정지를 딱 받으면 이 사람은 얼마 동안 중개업을 못 할까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럼 이 말은 4월 1일이 되면 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정지 기간 중에 결격 사유잖아요. 다시 당신은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받았다. 업무 정지. 옛날 말하면 영업 정지예요. 그럼 이 사람 얼마 동안 영업 못 할까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지 기간 동안의 결격 사유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4월 1일이 되면 영업해도 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고. 됐죠? 정지 기간만 지나면 벗어납니다. 그래서 6, 7, 8, 9, 10 5가지는 요란하게 적었지만 내용은 단순하다. 취소된 자 몇 년 지나고 3년. 정지 중인 자는 정지 기간이 지나야 된다. 11번째 결격 사유 들어왔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교재로는 10번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의 동그라미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00만 원 동그라미
벌금형 동그라미 그리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에도 동그라미 합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이 이렇게 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얼마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3년간 결격 사유이다. 그래서 노래 제목이 이 벌 3은 결격 사유다. 그죠? 아주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들어보는 순간 노래 제목이 이 벌 3이니까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자는 3년이 지나야만 벗어날 수 있다. 지금 이 말 하고 있잖아. 그죠? 이 벌 3. 지금 잘 듣고 계시는지 확인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꼭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중개 업무를 하는 중에 또 중개 업무도 들어갔죠.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으면 몇 년 동안 결격 사유일까요? 답은 결격 사유 아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음주운전하다가 벌금 받으면 무슨 법 위반이다? 그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어떤 분은 음주법 위반이라는데 우리나라에 음주법 이런 법이 있는가? 음주하는 법은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니까 이 법이 아니잖아. 그죠? 다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하는 중에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으면 3년 동안 결격 사유를 구성한다. OX. 무조건 X. 벌금형 들어오면 자동으로 노래 제목이 이 법을 위반해야 돼. 이 벌 3. 그죠? 한 번만 더 합시다. 중개보조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이다. OX. 지금 또 정신없는 사람 있죠? 다시 중개보조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이다. X입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300만 이상이 빠졌잖아요. 지금 그죠?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랬어요. 이 벌 3은 결격 사유였어요.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받은 자 무조건 결격 사유였는데 이거를 뭘로 고쳐놨다? 300만 이상이면 결격 사유로 갔어요. 자, 이러면 규제가 강화되었다, 완화되었다. 완화되었다라는 말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는 벌금 20만 원만 받아도 결격 사유로 접어서 들었어요. 지금은 얼마 받아야 된다? 300만 원 받아야 돼.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덜 생기겠죠. 규제가 완화되는 조문이기 때문에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벌금형만 딱 넣으면 노래 제목이 기억나야 된다. 이 벌 3은 결격 사유입니다. 이 정도로 전달하는데도 집에 가면서 혼자서 저 벌 3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봐요. 시험 칠 때 한번 봐요. 저 벌 3 막 증상 나온다니까요. 벌금형만 나오면 노래 제목이 뭐다? 이 벌 3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11번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자는 법인의 결격 사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격 사유인데 12번. 자, 법인에 그죠?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이 1번부터 11번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인은 결격 사유이다. 자, 여기서 1번이 뭐죠? 1번이 미성년자, 11번은 이 벌 3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인은 결격 사유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딱 느낌이 오지 않나요? 법인의 임원이 10명도 있고 20명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법인은 결격 사유로 가버리면 결격 사유는 등록이 어떻게 된다?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잖아. 그죠? 그럼 한 사람 때문에 취소시킨다는 것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정해놨겠죠. 어떻게 하면 벗어난다? 2개월 내로 그 사유를 해소하면 벗어난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한 사람 때문에 법인 문 닫아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2개월 내로 해소한다. 해소가 무슨 뜻이죠? 그런 사유를 없애란 말이죠. 뭐 해고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 만에? 2개월 내로. 됐습니까? 그래서 결격 사유를 벗어나는 것까지 지금 다 정리했는데 이 단원이 그죠? 결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단원이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욕심내서 잡으셔야 돼요. 반드시 많지 않다는 걸 묻고 싶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한 번 더 학습합니다. 결격 사유가 무슨 뜻입니까? 등록이 안 되는 사유,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같은 말이라요. 그 다음 등록을 했더라도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는 사유. 그렇지만 시험 칠 수는 있는 사유다.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결격 사유 1번 누구? 미성년자. 벗어나는 방법은? 19세가 넘어야 한다. 다른 건 없죠. 19세가 넘어야 한다. 한정치산자, 검치산자 결격 사유입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취소 선고받아야 한다. 세 번째, 파산자 결격 사유. 벗어나는 방법은? 복권이 되거나 10년이 경과하면. 4번이 제일 많다고 그랬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금고 이상이 뭐죠?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는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요. 종료가 뭔데요? 1. 만기 출소한 날. 2번 가석방 완성된 날. 그런데 금고나 징역을 받은 자가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돼요. 면제의 첫 번째 변경된 날. 2번 시효가 완성된 날. 3번 특별 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그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얼마가 지나야 됩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야 된다. 5가지는 아무리 요란해도 취소된 자는 몇 년? 3년이 지나야 되고 정지받은 자는 정지기간 동안 중개업을 못해. 정지기간이 지나야 된다. 그 다음 그 유명한 노래죠. 이벌삼삼은 결격사유입니다. 마지막 법인의 임원이 여기 하나라도 해당되면 결격사유예요. 법인은.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해소된다?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난다. 자, 그 내용이 다 전달이 됐는데 원래 문제 하나 보시면서 여러분들 원래 문제 안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죠. 다음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결격사유는 반드시 출제되는데 교재 103페이지 하단 했던 거 확인해 봅니다. 결격사유의 효가 돌았죠. 좋은 효과는 아니겠지만 1번 결격사유는 신규 등록 요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결격사유 되면 신규 등록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이다. 넘어가면 결격사유는 절대적 취소 사유이다. 절대적 취소를 뭐라 그런다? 기속적 사유라 그래요. 지금 했던 거 다 공부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 3번 결격사유자는 근무 자격 요건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다. 근무 자격 요건이다. 되겠습니까? 그 밑에다가 여러분들은 4번 해놓고 하나 적어봐요. 그러나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고 공인중개사도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적어놔요.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다. 그게 결격사유 효과입니다. 효과. 됐죠? 그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적어놓고는 여러분 하나 살짝 체크해 봐야 될 거. 우리 중개사 시험 못 치는 사람 2사람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사람. 누구죠? 벌써 한 주 만에 또 벌써 말 같게 돼버렸죠. 시험은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는데 못 치는 사람이 2사람 있다니까요. 아주 귀한 사람. 첫째 누구? 자격이 있다가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3년. 두 번째는요. 시험에서 부정행위자는 얼마? 5년. 요 사람만 시험 못 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자격 취소자 3년 동안 시험 못 치죠? 요게 어디도 있습니까? 여기도 있잖아.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요거 똑같죠? 그럼 똑같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격 사유자도 다 시험 칠 수 있다 그랬죠? 시험 칠 수도 있고 중개사가 될 수도 있는데 딱 안 되는 사유가 하나 있다고. 자격 취소자 3년은 제외한다. 요건 알아놔야 돼. 요자는 시험 못 치잖아요. 됐죠? 요거 하나 딱 겹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결격 사유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고 공인사도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안 되는 사람이 하나 딱 있다니까. 누구?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안 된다. 요거 하나 딱 체크해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험 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다. 저거하고 딱 중복되죠. 거기까지 체크하셨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교재 119페이지 중개 업무의 범위로 접어듭니다. 지금 스토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따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것이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 그랬죠?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등록에 대해서 공부하셨다면 자, 이제 등록을 한 자가 이제는 등록이 됐으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중개 업무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라는 게 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중개 업무의 범위 그럽니다. 119페이지 쉬었다가 갑시다.